자, 우리가 경력을 따질 때 물경력이 있고 찐경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력서 한 장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가 보여요. 조금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5년 차 이하였을 때 이 5년 이하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정말 50년을 좌우하더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나는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라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남들이 성공이다, 실패다 라고 말하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요, 남는 게 있어요. 구체적인 솔루션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커리어들을 살아서 자, 그래서 우리가 커리어 피보팅을 하려면 저의 커리어 에셋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 열심히 잘하면 된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게요. 저는 이 시대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망하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부터 나에게 통보가 날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죠. 언제나 나에게도 생겨날 수 있는 일. 그래서 지금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도 마치 창업한 것처럼 내가 미래를 준비하면 언젠가 그런 일이 생겨도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월급 받으면서도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경력을 따질 때 물경력이 있고 찐경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경력은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나서 나에게 남는 게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 10년 차 이하일 때, 더 엄밀히 말하면 5년 차 이하였을 때, 가장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이 5년 이하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정말 50년을 좌우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뭐 나는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라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때가 너무나 새순이 돋아나는 시기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이 시간을 잘 보내시면 됩니다. 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한 일을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남들이 성공이다, 실패다 라고 말하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요, 남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사실은요, 개인만 실패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은 맨날 실패해요. 여러분, 네이버 앱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모든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걸 열어보면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서비스가 정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기업은요, 그렇게 월급 받으며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개인의 경우 그 실패도요, 그냥 흘려보는 게 아니라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창업의 경험이 있는 그런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세밀하게 살피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창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되게 부끄러워해요. 하지만 저희는 그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죠. 아, 이때 무슨 일을 하였고 어떻게 했는지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전 단계에서 요런 일을 했다면 요런 경험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네요. 남들이 숨겨두었던, 부끄러워서 말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을 끌어내서요. 그게 어떻게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내가 뭘 잘했든 못했든 그 경험들을 한 줄로 소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써놓은 것들이 6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다. 이력서의 형태를 꼭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정리해보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그냥 흐트려 놓기만 하면 안 되니까 한 6개월 주기로는 계속 그걸 이력서의 형태로 조금 더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일을 잘하는 분들은요, 이력서가 2개 버전이에요. 나의 모든 내용들을 빼곡히 적은 이력서가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2페이지가 넘지 않는 이력서가 있습니다. 이력서 한 장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가 보여요. 피보팅의 전략이 조금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솔루션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사회초년생은요, 일단 내가 잘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좋은 회사에 가면 잘 배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남들이 다 하는 기업에 갔다고 해서 내가 잘 배울 수 있나?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가고 싶은 회사가 여러분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자,
내 눈에 맞는 전략이 필요해요. 물론 좋은 회사에서 부르면 가야죠. 하지만 못 간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거든요. 사회초년생 때는 나의 중심축을 뭐에 놔야 하느냐?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에 가야 한다. 작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잘 배울 수 있는 사수가 있거나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회사면 오케이라는 거죠. 회사의 껍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년차 이상이 되잖아요. 일의 단짠을 좀 알아요. 하지만 아직 완숙한 단계는 아니죠. 나만의 주특기를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합니다. 부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에 손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요. 변호사를 그만두고 이직할 때 그냥 콜드메일을 보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곳은 협상교육을 하는 임원교육기업이었는데요. 저 이런 사람인데요.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혹시 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곳, 내가 요거는 잘해요 라고 할 수 있는 일의 환경으로 좀 두려워하기보다 좀 더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대학원 진학일 수도 있고요. 이 방법은 다양하다. 다만 이제 내가 일의 기본기는 좀 쌓았으니 조금 더 나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그러면 10년 차 이상이 되잖아요. 자, 일의 기본기도 쌓였고요. 주특기, 내가 주특기라고 할 만한 것들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광을 내고 때를 빼야 돼요. 요거는 이 사람이 잘하던데 라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을 정도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결과물들을 알릴 필요도 있어요. 책을 내거나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내 SNS를 통해서 소개하는 정도라도 계속 포트폴리오를 알리고 쌓아갈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또 협업하면서 그걸 다듬을 필요도 있고요. 남들이 알아주는 무언가를 얻지 못했다. 괜찮아요. 대다수가 그래요. 제가 10년 차 이상이면 내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요. 아, 나는 이 분야가 정말 좋아 라고 하는 것들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시고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강조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일을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일의 경험에서 가지치기 되는 기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7년 전에 매칭했던 이렇게 인재였는데요. 그 기업에서 7년 동안 정말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브랜드 PM으로 일을 했었는데 정말 일을 잘했고 열심히 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 회사가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이제 파산을 하게 됐어요. 제가 걱정돼서 연락을 했더니 이미 러브콜을 받았더라고요. 누구한테? 본인이 그 회사 일을 하면서 같이 일했던 파트너사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보석이라는 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기도 한데요. 박정준 님이 쓴 이제 책이 있어요. 아마존에서 일하셨던 분인데요. 박정준 님은 아마존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개발자로서 너무나 똑똑하고 잘난 동료들이 많으니까 주눅들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지만 마인드를 바꾸는 순간 아마존이 정말 본인에게 너무나 유익한 일터로 변하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일한 모든 것들이 내가 나중에 아마존을 벗어나면 나의 독립을 위한 자산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1등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개발자로 들어갔지만 개발자라는 직무에 한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금 더 마케팅의 효과를 높이는 자리로 옮겨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직무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을 떠나서는 아마존 플랫폼을 이용하는 창업을 하게 됐죠. 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로 연결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요. 먼저 요 밭과 꿈의 좌표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느 정도는 벌어야 우리 가족이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저는 너무 가족들을
나의 꿈 때문에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발자로 커리어를 전환하고 싶었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에게도 그러면 개발자로 공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이고 또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만약에 개발자로 커리어를 전환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면 어떤 플랜 B가 있는지 여기까지 계산해서 선택을 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현실적인 이 기준은 내가 어떤 도전을 시작할 때 되게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부가적인 판단할 때의 기준들을 몇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렇게 꿈을 쫓는 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공공의 영역에 계시던 분들이 많아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그런 영역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에서 일을 하던 분들이 기업으로 올 때에는 보이지 않는 상당히 높은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의 영역과 기업의 영역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너무 큰 좌절을 겪더라라는 이야기도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피보팅의 방향은 꼭 조직을 벗어날 필요는 없어요.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나의 피보팅의 방향이 조직 내에서의 최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해서 뭔가를 잘하고 싶은 것인지에 따라서 피보팅의 방향도 달라지고요. 피보팅의 속도도 달라요. 사람마다. 누군가는 보통 3년 내에 뭘 하겠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는 10년의 시간을 두고 피보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직이라는 요 하나의 모험을 여러분에게 이직을 하든 안 하든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본인을 위해서건 또 조직을 위해서건 너무 발전이 없을 수 있어요. 한 번씩 내가 잘하고 있나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주기로 이직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직하는 과정에서는요,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뉘거든요. 스스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켓에 나를 던져서 확인하는 거죠. 거기서 뭔가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 차이를 보고 내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성장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도 이게 수고롭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고 또 남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내가 이제 지원서를 낼 때에는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기업을 분석해 보라고 저희는 권해요. 그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한 다음에 키워드를 뽑아내고요. 그 키워드가 나에게 긍정적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왜 플러스이고 왜 마이너스인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인 것들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마이너스는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구나. 기업을 분석했는데 나를 분석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켓에서 관심 기업들을 분석을 해보고요. 과정을 기회로 타인에게 도움을 좀 청해 보셔도 좋아요. 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조심스레 이제 물어보면서 내가 모르던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차이를 확인하고 성장에 활용하기. 이직 시도를 해보면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생각보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걸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라는 걸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되게 중요한 모먼트거든요. 내가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내 미래를 지금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걸 이직과 동일시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커리어 피보팅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방법들을 도모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직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것도 피보팅이죠. 저는 사실 일이란 하나의 새로운 도화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흰 도화지에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또 그림을
써나가고 그려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커리어의 여정은요, 개인적이고요. 그걸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있는 것 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많은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채용 공지에 자격 요건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실 자격 요건, 우대 조건 이런 것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태도가 전부다 라는 이야기에 모든 저랑 같이 있었던 대표님들이 공감하셨는데요. 그 태도를 이루는 게 뭘까 라고 하면 결국 생각이거든요. 내가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일을 통해서 바라는 게 무엇인가, 왜 일하는가. 여러분이 커리어 피보팅을 이루는 시작점에는 이 생각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은 뭐냐면 나에게 맞는 일은 반드시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만 이 생각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열릴 겁니다.